대종경 수필법문 제13 교단품 1-168 교단품 37장 교무 강습시 훈사. 제군에게 한 말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교강 중 사은에 대하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인데, 또 사은이 다 불운이라 함은 사은을 나눠 놓고 보면 사은이지만 그것을 합해 놓고 보면 곧 신불이론상으로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자비불 아님이 없나니 그 은혜 어찌 한량이 있다 할 것이며, 또 부처님의 교화가 아니시면 우매한 중생들이 어찌 저 사은 입은 것과 보은 배은 지도를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 사은의 중대한 은혜를 입은 것과 보은 배은 지도를 알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죄의 생활을 복의 생활로 돌리게 되는 것도 불은 아님이 없나니,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은이 다 불운인 것이 분명치 않은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이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나아가 일반 회원에게 그 인식을 깊게 하여 항상 보은 감사의 관념을 가지게 할 것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이 정신을 한층 더 함양하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것이니, 제군은 깊이 이에 유의하여 회원의 정신을 온건 착실한 방면으로 지도하기 바라는 바이다. 또는 금전 관계에 대하여 한 말 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발생하는 조선의 소위 교회 단체가 왕왕이 그 신자로부터 다수의 금액을 편취하고 또는 치산, 등사를 등한시하게 하여 신자의 가산을 경패케 함으로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수한 악평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 자체까지도 환멸의 비애를 느끼게 되었은즉,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서 전감을 삼아서라도 회원 간 금전 문제에 대하여 극히 신중한 태도로서 임할 것이며, 모든 직업에 근면 활동케 할 것이니, 어떠한 사람들인지 본회의 회원이 됨으로부터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참고, 담배 먹던 사람이 담배를 참으며, 사치하던 사람이 건박하고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하여 자기의 사적 생활이 그 전에 회원 아닌 때보다 낫다는 것은 그 회원으로도 유익이요 본회로도 영광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본회의 회원이 됨으로 인하여 가정을 탕폐한다든지 업무에 근실치 못하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고 보면 회원이 되어 아직 현저한 효력은 보지 못하고 우선 목전에 그만한 해독만 나타났으니, 이는 개인으로도 손실이요 회중으로도 큰 타격으로서 발전에 대단 지장이 되는 일이니, 제군은 모름지기 이에 주의하여 일반 회원의 경제상 도움은 될지언정 해독은 주지 않게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 또는 남녀 교제 문제에 대하여 자례로 우리 반도는 예절이 대단 엄숙하였으며 동양 도덕의 극치를 자랑하던 곳이었으나, 만근 세태가 달라져서 엄격하던 그 장벽이 자연 허물어지고 자유 활발한 남녀 교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수십 년 전 사로서 이제 새삼스러이 그 장벽을 쌓을 수도 없는 일이요, 또는 그러할 필요도 인정치 아니하는 바이나, 교제하는 데에도 아무쪼록 진실 정중히 하여 남녀 상호간 신뢰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도덕가에서 취하는 가장 적당한 태도라 할 것이니, 제군은 마땅히 이에 유지하여 남녀의 교제를 엄숙히 하며 교단의 기강을 진작함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상을 요약해 말하건대 사은에 대하여 보은 감사의 관념을 굳게 할 것,
각 회원의 경제적 생활상에 극히 유의할 것, 남녀 교제상에 주의할 것 등 3개 조이니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데 본회의 흥망이 좌우되며 우리의 일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제군이여 명심하고 노력하라. 회보 53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68은) 교단품 37장 교무강습시 훈사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논란이 있는 법문은 아닙니다만 이 법문의 전문을 보면 지금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불은이 곧 황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1937년 당시 불법연구회 교단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양대은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36년부터 충북군내에 주재소를 파견해서 각종 사찰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중간에 보면은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신 것을 보면 이 법문도 일제 사찰 속에서 교무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문이 교무강습 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당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바로 교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곧 교단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이비 종교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 때인데요. 그 첫째가 신도들의 금전을 갈취해서 무리를 빚는 일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금전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더 들어가서 회원 간에 금전을 여수하는 것까지도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십니다. 지금도 가장 기초적인 보통급 십계문 중에서도 보면 9번째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회중으로도 큰 타격으로서 발전에 대단히 지장되는 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작은 교단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나 일탈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서 경계를 많이 해 주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남녀 문제입니다. 즉 성추문에 관한 일인데요. 사실 요즘 사이비 종교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불교 예전 통례편 제6장 기거하는 법에 보면 12조 남녀가 서로 대하는 좌석에서는 기거를 더욱 조심할 것이니라. 곳곳에 보면 남녀 간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은에 대하여 보은감사의 관념을 굳게 할 것, 즉 보은감사는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각 회원의 경제적 생활상에 극히 유의할 것, 이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교단 사업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남녀 교조상에 주의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 간의 존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본회의 흥망이 좌우되며 우리의 일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큰 어조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지금도 유효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